시간 못. 천천히는 할 건데 빨리 할 거예요. 무슨 말이지 이게? 자, 먼저 삼각함수 활용인데 요걸 얘기하기 전에 삼각형에 대한 이해도부터 높이고 가야 돼요. 이제 일반적인 삼각형들의 길이나 넓이 표현들을 다 삼각함수를 가지고 놀겠다 이런 얘기라서 그래서 먼저 삼각형의 결정 조건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뭔가 표현이 좀 낯설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는 건 되게 익숙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몇 가지가 있지? 3개. SSS랑 SAS, ASA. 그치? 결정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 하나로 정해진다. 그러니까 그게 합동의 조건이랑 똑같은 거야. 합동이라는 게 모양도 같고 크기도 어떤 것들? 같은 삼각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간단히 설명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세변 길이가 3, 4, 5인 삼각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삼각형은 뭐 위치, 길이의 위치, 여기는 선분의 길이가 표현된 위치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자, 네가 회전된 형태더라 하더라도 결국 돌려서 잘 갖다 붙이면 완벽히 뭐 하는 도형일까? 그치, 일치하는 도형이 되는 거다. 그치, 딱 한 종류로 정해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 전에 원래 결정 조건을 배우고 나서 그게 합동 조건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결정 조건을 많이 다루지 않다 보니까 합동 조건만 기억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모양이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합동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녹화되고 있어 혹시? 다행이네. 자,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도 이제 3가지로 이해를 하면 돼요.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2변 길이가 끼인가 아니면 한 변 길이와 양끝각이 있으면 삼각형들은 이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삼각형에는 6요소라는 게 있어요. 자, 삼각형의 6요소는 뭐냐면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여기 있는 3변의 길이랑 그 다음에 3각의 크기 ABC 그래서 3개의 각과 3개의 변 길이를 삼각형의 6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삼각형이 결정될 때는 몇 가지 요소만 있어도 정해지는 거지? 3가지만 있어도 돼. 그치? SSS, 변 길이 3개 정해져 있으면 삼각형 모양 정해지는 거. 그럼 그때 이 각의 크기도 다 정해질까 안 정해질까? 정해집니다. 그게 특수각이 아닐 뿐인 거지 이 크기는 명확히 정해지죠. 그래서 그 삼각형의 변들 사이에 길이 비율을 나타내는 우리가 삼각비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자, 요렇게 삼각형 꼭지점 ABC로 만들면 탄젠트 C라는 건 반드시 몇 분의 몇으로 결정된 요소. 그렇지. 3분의 4로 결정된 요소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각 크기 C는 분명히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특수각이 아니라서 우리가 계산을 못할 뿐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쌤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자, 삼각형에는 이렇듯이 6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총 3개의 요소만 있어도 삼각형이 결정이 돼요. 그럼 결정된다는 말은 길이나 크기가 명확히 정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이 3가지 요소를 통해서 삼각형의 모양이 결정된다면 나머지 3가지 요소도 정해진 거니까 결정이 된 거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제 일반화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삼각형엔 총 6요소가 있고 3가지 요소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 남은 3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결정된 3요소를 계산을 할 것인가?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는 것과 코사인 법칙을 먼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사인 법칙부터 할 겁니다. 자, 사인 법칙이라는 게 이제 언제 쓰이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쓸지 말지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인 법칙 쓰이는 건 외접원이 등장할 때 많이 써요. 요렇게 하나 적어 두시고, 이유는 쌤이 설명을 하면서, 증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대각과 대변 사이에
자, 비례관계를 볼 때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쌤이 조금 이따가 사인 법칙 증명하고 알려줄게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적어 놓읍시다. 그럼 먼저 우리 베이스부터 짧게 한번 짚고 갈게요. 원래 이 삼각 B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직각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 표현이 매우 유리해졌어. 자, 요 길이를 C라고 하고 요각 크기가 지금 B인 상태면 자, 이 빗변 C를 통해서 높이를 찾을 수 있었다. 그쵸? 빗변에서 높이 갈 때 뭐 곱해졌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를 C sin B라고 빨리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럼 여기 밑변 길이는? 그렇지. C 코사인 B 이렇게 표현이 됐었던 거다. 그죠? 그래서 빗변에서 높이로 갈 때 사인이 곱해지고 빗변에서 밑변 갈 때 코사인이 곱해지며 밑변에서 높이 갈 때 뭐가 곱해졌죠? 그렇지. 탄젠트가 곱해지면서 변 길이 표현이 삼각비를 통해서 빨리빨리 됐던 거거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이게 꼭 직각삼각형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왜? 일반적인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으로 첫 번째 쪼개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변의 길이나 높이나 넓이의 표현들이 전부 다 삼각비를 통해서 표현되기 시작할 거야. 확장하면 우리가 둔각삼각형도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 그래서 먼저 자 증명을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변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자 외접원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는데 만약에 삼각형 ABC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외접원의 중심을 O,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두면 여기 있는 각 A의 대변 길이를 우리가 보통 스몰 a라고 표현한다. 그치? 이 A라는 길이를 각 A에 대한 이 대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위치가 변하더라도 BC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면 무슨 각의 크기는 일정하다? 원주각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치? 그런데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니까 쌤 삼각비를 어떻게 써요? 라는 생각인데 이 A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변하고 있던 삼각형의 모양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순간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그치? 얘가 막 쭉쭉쭉 가다가 A의 위치가 B랑 지름 어느 점이 돼버리는 상태면 양 끝점이 돼버리는 상태면 이렇게 지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 상태다. 그쵸? 오, 그럼 여기에서 이 A라는 각의 크기는 현재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단 말이지. 자, 그럼 이 빗변의 길이는 지름의 길이가 될 거니까 몇 R이 되겠어요? 그렇지. 이 라지 R이 된다는 생각인 거야. 그럼 이 각의 1의 기준으로 얘가 빗변이고 그럼 A가 보는 높이 찾는 거니까 이렇게 갈 때 뭐가 곱해질 거다? 맞아. sin A가 곱해질 거라서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이제 이렇게 보조도형을 그리지 않더라도 그 대변의 길이 스몰 a를 2 라지 R sin A로 표현할 수 있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 그러냐면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쌤이 외접원 등장한다고 했던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알겠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통해서 대변의 길이를 함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럼 이 내용이 이제 얘는 이제 증명하는 내용이었고 이 내용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빠르게 익혀져야 되는 내용은 첫 번째 이 내용인데 이제 얘가 직각삼각형이 아니더라도 외접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각 A의 대변 길이 스몰 a는 2 라지 R sin 라지 A가 됐다. 그쵸? 그럼 같은 방식으로 유도한다면 이 각 B에 대한 대변 길이 스몰 b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그치? 2 라지 R sin 맞아. B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 있는 이 C에 대한 길이도 각 C의 대변 길이를 통해서 2 라지 R sin C가 그치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지. 그래서 원래 사인 법칙에 대한 공식은 하나야. 근데 이 공식이 변형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막 표현이 바뀌어 있을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이 사인 법칙에 대한 이 공식을 첫 번째 A는 2R sin A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그대로 자 2R을 넘기면서 sin 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얘를 2R분의 스몰 a라고 정리를 해놓기도 하고 그런데 그 외의 표현들도 여러 가지 이식을 다 뭐에서 만드는 거냐면 변형해서 만드는 거거든. 그럼 일일이 꼭 다 외울 필요는 있을까? 없어. 문제에 따라서 그냥 자주 쓰이는 게 스스로 익혀지는 거지. 기본 내용은 일단은 이 표현 자체가 증명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기억한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변과 대각 사이에 비례관계가 나올 때 사인 법칙을 쓴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쌤이 이 길이로 표현된 A, B, C를 전부 다 사인 법칙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거든.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죠. 심지어 이 R은 다 어떤 값이에요? 같은 값이에요. 일정하게 곱해지는 상수입니다. 그럼 이 A라는 길이의 크기는 A라는 길이는 sin A의 크기가 결정짓는 거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B라는 길이는 그럼 누구의 크기에 따라서? sin B에 따라서 그치 길이가 조절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변에 대한 길이 B가 비례식을 만들면 이 R은 의미가 없지. 그럼 그게 누구 대 누구 대 누가 되냐면 그렇지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된다라는 생각인 거야. 그래서 대변의 길이와 대각 사이에 비례관계를 쓸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럼 얘를 활용하는 구도를 좀 봐야 되겠다. 그쵸? 자, 이거는 쌤이 그럼 이렇게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여기가 45도였고 여기가 60도였어요. 45도랑 60도 분명히 특수각이라서 우리 사인값 안다. 그치? 그럼 그 45도에 대한 대변 길이와 60도에 대한 대변 길이 비율이 사인 값의 비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 말이야. 그럼 사인 45도 대 사인 60도는 몇 대 몇이 되는 걸까? 2분의는 다 날아갈 거니까 루트 2 대 루트 3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의 대변 길이 비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얘를 빨리 루트 2K라는 비례상수를 통해서 K라는 비례상수를 통해서 이렇게 루트 2K, 루트 3K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어떤 마인드가 이제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삼각비를 아는 각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대변에 대한 길이 비율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으며 만약에 요 길이가 4라고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대변 길이와 대각의 크기가 결정된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구도의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60도라는 각에 대한 삼각비도 내가 아는 거니까 여기 있는 두 변 길이비가 방금 루트 1이 얼마였다? 루트 3이다. 그걸 이제 안 적고 빨리 하자는 거지. 그럼 얘는 루트 몇 K가 되냐면 2K가 될 거고 얘는 루트 몇 K가 될까? 3K. 그럼 K 하나가 루트 2 약분되면 몇 루트 몇이 되겠어요? 맞아. 2루트 2가 돼. 그럼 여기 2루트 2 넣으면 얘는 2루트 얼마가 된다는 생각? 그치. 6이 된다는 걸 뿅 하고 빨리 찾자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삼각형은 결정이 된 거죠. 두각 크기랑 한 변 길이 나와 있으니까. 무슨 상황으로? ASA로. 그래서 나머지 요소들을 찾아 나간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요 각 크기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치. 다 더해서 180도니까. 길이 정했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나머지 요소는 B에서 어디까지밖에 없을까? C까지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렇게 길이의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면 두 번째 생각. 대변 길이랑 대각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사인 법칙을 통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결정이 된다는 생각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사인 A도 정해지고 지금 스몰 A도 정해졌다는 거잖아. 그럼 누구를 구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될까? 그치, 2R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4를 보자마자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 4는 이 라지 R에 사인 45도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럼 얘가 2분의 루트니까 이렇게 약분되면 이게 루트 2 라지 R이 될 거거든. 그래서 결국 라지 R이 몇 루트 몇이다? 2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나 반지름들도 관찰이 가능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다라는 생각.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남은 요소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B에서 C까지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요 각은 지금 계산해보면 180도에서 두 개 더해서 105도 빼면 그렇죠, 75도죠. 그럼 여기 대변 길이는 우리가 분명히 이 라지 R의 사인 몇 도로 75도로 표현할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사인 75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는 중학교 개념으로 가야 돼요. 중학교 때 특수각이 아닌 각은 쪼개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45도랑 60도는 특수각이기 때문에 특수삼각비, 세 변의 길이비를 쓸 수 있어서. 그럼 A에서 이렇게 수선해봐 내리면 1대 2대 루트 3. 그럼 이 길이는 얼마일까? 2. 그치, 이렇게 단순히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길이는 몇 루트면? 2루트 3. 45도네? 그럼 여기는 얼마라는 얘기일까? 맞아. 이렇게 해서 BC 길이가 정해져. 그럼 BC 길이가 정해지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그럼 지금 2 더하기, 공간이 좀 좁구나. 2 더하기 2루트 3이라는 값이 몇 아래? 2 라지 아래 사인 몇 도? 75도죠.
라지알 방금 구했잖아요. 그럼 들어가고 정리하면 사인 75도도 앞으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생각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이게 사인 법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짧게 체크를 해서 물론 사진 찍어놔도 되고, 자, 정리를 한 다음에 사인 법칙을 좀 더 사용하면서 계산 연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내가 딱 버렸네. 됐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6요소를 다 찾으러 갑니다. 그럼 얘는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옆에다 사인 법칙 얘기를 해놓고 갈게요. A, B, C가 있고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아래로 생각하는 구도에서 스몰 a, b, c가 있을 때, 자, 다시 A는 뭐다? 2라지알 사인 A. 그렇지. 이런 느낌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면 A 대 B는 누구 대 누구다? 사인 A 대 사인 B다. 그치.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도다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나머지 이제 활용하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러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라는 각의 크기가 105도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C라는 각의 크기가 45도. 선분의 AC 길이는 1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한테 친절하게 그림을 안 그려줄 거거든. 이유는 하나야. 결정 조건을 이해했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먼저 삼각형을 그릴 때, 105도랑 45도니까 뭔가 둔각 쪽에 각이 있으면서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야 될 것 같고, 그지? 어느 쪽의 각은 분명히 몇 도짜리가? 45도짜리고. 그럼 남은 각은 각 B는 몇 도가 되는 걸까? 그렇지. 30도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30도, 45도, 105도짜리를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 스르륵 이런 느낌으로. 그럼 누가 봐도 여기가 몇 도? 105도. A가 되는 거고. 여기 몇 도 잡아주면서 그치? 45도 잡으면서 자 C라는 점이 될 거고. 남은 점 하나가 당연히 B면서 30도가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여기에서 AC 길이가 10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 길이 10이라고 두면 우리 삼각형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됐죠? A, S, A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자, 세 가지 요소를 그대로 다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 남은 요소인 선분의 AB 길이랑 BC 길이 구하래요. 각의 크기는 미리 정했으니까 굳이 찾지 않는 걸로. 그럼 이렇게 AB 길이랑 BC 길이 찾아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래요. 그냥 넓이 구하는 문제로 가볼까? 넓이 구하라고 해도 반지름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뭘 구할 거냐면 사인 105도를 찾아보래요. 이렇게까지. 됐나요?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까? 선물입니다. 뭐야, 같이 풀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풀래? 너네 잘 알아듣는 것 같아서. 코사인 법칙을 넘어갈 겁니다. 사인 법칙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자, 선분의 AB 길이 먼저 구하러 갈 건데 여기서 삼각비를 알 수 있는 대상이 30도랑 45도다. 그쵸? 그럼 대변의 길이 B가 분명히 사인 30도 대 사인 45도의 구도로 들어갈 거니까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루트 2니까 1대 루트 2가 된다. 그쵸? 자, 근데 비율 1짜리의 대변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얘의 대변 길이는 루트 2이 되면서 몇 루트 몇일 거다? 그렇지. 10루트 1일 거다. 그래서 AB 길이는 빠르게 10루트 2로 정해지고, 자, 그럼 BC 길이를 찾기 위해선 여기 대각의 대변의 길이를 구하는데 105도에 대한 삼각비를 내가 알 리가 없지. 그치? 그래서 쪼갠다라는 느낌으로. 자, 쪼개고 나면 이렇게 쪼개어졌을 때, 자, 요 길이가 1대 1대 루트니까 여기 몇 루트 몇에? 5루트 2에. 그쵸? 그럼 여기 남은 게 60도가 된다. 그죠? 그럼 얘가 1대 2대 루트 3 돼야 되면서 어쨌든 간에 얘가 5루트인 건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럼 여기는 B에서 수선해봐 H까지 길이가 5루트, 그렇지. 6이 되면서, 자, 요 변 길이는 두 개를 더하면서 5로 묶어내면 루트 6 플러스 2가 된다. 요까지는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된다. 그죠? 자, 그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러 갑시다.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외접원 반지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사인 값 중에 제일 쉬운 게 사인 30도다. 크죠? 그럼 30도의 대변 길이를 사인 법칙을 통해서 표현하면 얘가 2라지알 사인 30도. 그럼 2분의 1이랑 2랑 약분되면서 그냥 라지알이 생기고 라지알이 10이니까 외접원 넓이는 몇 파이가 된다? 그렇지. 100파이가 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인 105도를 찾자는 얘기라서
사인 105도의 대변의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외접원의 반지름 10이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길이인 5배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이 라지알의 사인 105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죠? 자, 라지알에 10을 넣으면 얘는 지금 20이 될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약분하게 되면 사인 105도라는 것이 분모에 4가 남을 거니까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된다. 이렇게까지. 예쁜 값이 아니다. 그죠? 자, 이렇듯이 우리가 사인 법칙을 통해서 삼각형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상식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건데, 자, 예제 1번은 이런 상태고, 두 번째 베이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보고 삼각형의 모양 결정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삼각형의 모양? 삼각모양이에요. 삼각형의 모양. 삼각형의 모양 결정하는 거는, 고1 때도 했거든. 직각삼각형이냐, 뭐 이등변 삼각형이냐, 정삼각형이냐. 근데 그런 대상들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변 길이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돼. 각의 크기를 얘기를 안 하고 변 길이 A랑 B가 같으면 무슨 변 삼각형. 그렇지, 이등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자, 정의 자체가 변의 길이로 표현되어 있고 각 크기가 서로 같다고 해도 이등변 삼각형인 건 알 수는 있지만 각에 대한 탐구보다는 옛날부터 우리 길이에 대한 탐구가 훨씬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이렇게 하나 적어 놓도록 하는데, 얘는 모조리 길이 정보에 대한 조건들을 변환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길이 정보로 변환해서 길이의 관계들을 보고 삼각형의 모양을 정한다라는 생각.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슨 삼각형이에요? 그치, 각 누가? 그쵸,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쌤이 상식적인 얘기를 할 건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얘들아, 예를 들어서 쌤 팔이 삼각형의 한 변이고 또 팔이 삼각형의 한 변 길이라고 해보자. 그럼 두 변 길이는 지금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야. A랑 B거든. 그럼 이쪽에 있는 쌤 머리 쪽에 있는 각이 C겠지. C야, C. C. 됐니? 그럼 여기 있는 이 변 길이는 유지한 채로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C의 대변의 길이는 점점 길어질까 짧아질까? 길어지겠지. 이게 상식이야. 각의 대각의 크기가 클수록 대변의 길이가 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대각 크기가 클수록 대변 길이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변형된 구도인 각의 크기를 결정짓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90도가 등호가 되는 기준이에요. 요거 두 변기를 A랑 B라고 생각하면서, 자, 여기 각 C에 대한 대변기를 C, BC라고 둬보자. 그럼 C,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는 거 맞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 각의 크기만 늘리고 길이는 유지를 해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홍색 삼각형을 만들어내게 되면 여기 있는 각은 지금 둔각이 된다, 그쵸? 그래서 둔각의 대변 길이를 쌤이 편의상 C둔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C둔이랑 C빗 중에서 누가 클까? C둔이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 C빗의 제곱보다는 C둔의 제곱이 분명히 더 큰 값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아, 직각보다 길어졌네? 직각일 때보다 길어진 거니까 그러면 더 각이 커진 거라서 무슨 각이 된다? 둔각. 그래서 이 부등호의 부등식의 표현을 보고, 아, 각 C가 둔각이구나 라는 거를 익혀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부등호반의 반대가 됐네? 길이가 줄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각의 크기도 작아진 거니까 이 스몰 a의 대각 크기는 각 a가 되겠죠. 그럼 얘는 각 a가 무슨 각이다라는 표현일까? 그렇지, 예각이다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등식에 대한 이제 구도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상식의 부등식이 있어요. 우리 삼각형 ABC가 주어지면
이건 삼각형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부등식이 있었거든. A랑 B 더한 거는 C랑 비교했을 때 반드시 어때야 될까요? 그치, A 더하기 B가 더 커야 되죠. 두 변 길이 합이 남은 변보다 커야 됐습니다. 이게 상식의 부등식인데,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모든 변에 대해서 원래 다 돌려서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세 변 길이가 다 정해져 있는 구조라면, 예를 들어서 X랑 X 더하기 2랑 X 더하기 5가 삼각형의 세 변 길이래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긴 변은 누구인 게 확정적입니까? 그치, X 더하기 5가 확정적인 거야. 그럼 우리가 쓸 부등식에서 자, 지금 X랑 X 더하기 2만 X 더하기 5보다 크다는 부등식만 만족해도 나머지 길이들에 대한 다른 부등식들은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가장 긴 변이 알려지면 부등식을 하나만 쓰면 돼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가장 긴 변의 대각이 가장 어떤 각일까? 큰 각일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보고 이 삼각형이 만약에 예각삼각형이었다 라는 조건이 함께 왔다 칩시다. 그럼 따져야 되는 두 가지 부등식 중에 첫 번째가 이 상식의 부등식.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은 뭐야? 예각이네. 예각이는 세 각이 전부 다 예각이어야 되잖아. 근데 셋 다 예각인 걸 밝히려면 이러한 부등식, 제곱에 대한 부등식 몇 번 풀어야 돼요? 3번 풀어야 돼.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럼 제일 어떤 각에 대해서? 그치. 제일 긴 변에 대한 그 대각 크기가 예각이면 나머지 각들도 당연히 그 예각보단 더 어떨 수밖에? 작을 수밖에 없겠다. 그쵸? 그래서 예각삼각형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이 생각만 하면 되겠네. 아, 삼각형 내부에는 최대각이 무슨 각이다? 예각이다라는 조건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부등식 풀 거는 하나인 거죠. x 더하기 5의 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을 비교했을 때 자, 오른쪽이 크다,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 그래서 길이가 줄면서 각도 더 작아지는 거니까. 이해하겠어요? 자, 이런 구도들을 연습하는 게 일단 기본 베이스입니다. 알겠죠? 얘는 이제 상식이고, 그럼 쌤이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길이에 대한 정보로 변환을 해야 삼각형이 어떤 모양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삼각형의 ABC에 대해서 자, 이러한 등호 관계를 만족시키는 삼각형이 어떤 모양인지를 물어봤어요. 내가 쟤를 알 리가 없잖아. 그치? 변길이랑 사인 B 곱한 게 B 곱하기 사인 C랑 똑같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쵸?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이 A랑 B는 전부 다 길이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치? 근데 삼각 B는 사실 길이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각을 기준으로 표현된 정보다. 그죠? 그럼 이 사인 B나 사인 C를 전부 다 무슨 정보로 변한다는 생각이냐면 길이 정보로 변환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얘가 직각삼각형이라는 표현이 없거든.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인 B를 빗변분의 높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라는 거지. 그럼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사인을 통해서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무슨 법칙밖에 없지? 사인 법칙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막 공식처럼 얘들이 뭐 사인 A는 어쩌고 저쩌고 막 외우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외울 게 아니라 기본을 생각을 합니다. 자, 이 A는 2R sin A가 결국 사인 법칙이다. 그쵸? 그럼 이 표현에서 sin A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몇 R분의? 그렇지. 그럼 얘는 2R분의 뭐가 되겠어요? B. 그럼 좌변에 곱하기 A가 얘는 B 곱하기 2R분의 뭐가 된다? C. 그럼 2R은 어차피 0이 아닌 숫자니까 약분이 될 수 있고 B 또한 0이 될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변의 길이니까. 그럼 얘는 약분될 수 있으므로 A랑 C가 어떤? 같은 무슨 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조건식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지.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도 가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sin A 더하기 B의 제곱이랑 sin B 더하기 C에 대한 제곱이
sin C 더하기 A에 대한 각의 제곱이랑 똑같대요. 이게 뭐야? 각을 갑자기 왜 더해? 기분 나쁘게. 그죠? 자, 우리 삼각형에서 두 각의 합이 나오면 각변환을 떠올립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항상 180도니까 파이라고 둘 수가 있다. 그쵸? 그럼 이 A 더하기 B는 C가 넘어가면서 파이 마이너스 C로 표현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그럼 사실 sin A 더하기 B라는 것은 sin 파이 마이너스 C랑 같아요. 맞죠? 그럼 각변환하면 얘는 2분의 짝수 파이니까 sin 뭐랑 똑같을 거다? C가 될 거다. sin A 더하기 B는 결국 sin C가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럼 sin A 더하기 B의 제곱이면 sin 누구의 제곱의 C가 된다라는 생각인 거지. 이거 각변환 정리되나요? 그럼 얘는 빠르게 바꿔서 sin 제곱 뭐가 될 거고 C. 그럼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남은 각인 거야 결국에는. 얘는. 무슨 정리 비슷하게 생겼지? 피타고라스 정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sin 값으로 표현됐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길이 정보로 다 변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sin C가 2R분의 C가 될 거니까 제곱한다 치면 얘는 4R제곱분의 C제곱 더하기 얘는 4R제곱분의 A제곱 이 4R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분모의 4R제곱은 0이 아니니까 양변에서 다 약분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해서 각 누가 90도인? 그렇죠.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의 조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끝.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에 대한 조건들은 모양 결정 문제들은 전부 다 길이 정보로 변환을 하고 그 안에서 상식적으로 써야 될 부등식이나 관계들이 좀 있다라는 거. 자, 요걸 잘 알아 놓아야 합니다. 하고 나면 끝이에요. 사인 법칙은. 이제 사인 법칙만으로는 이 삼각형의 6요소를 결정하기가 힘드니까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도 함께 배웁니다. 자, 코사인 법칙으로 공부하러 가봅시다.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쌤이 옛날 사람이라서 코사인 법칙이 원래 제1법칙, 2법칙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코사인 제1법칙이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걸 안 써도 아이들이 충분히 그 1법칙을 좀 잘 활용하다 보니까 그냥 교육과정에서 괜히 애들한테 교육에 부담을 주는 것 같다 해서 코사인 제1법칙, 2법칙의 표현을 없애고 1법칙을 소구하면서 제2법칙을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기로 약속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린 코사인 법칙 하나만 공부하면 돼. 결론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물론 문자로 바로 하면 좀 힘들 거니까 선생님 숫자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인 법칙은 아까 ASA로 삼각형이 결정되는 구도를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0도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삼각형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어떤 조건으로? 맞아, SAS로 삼각형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라면 여기 A식 길이가 너무 궁금할 것 같아. 그럼 이 A식 길이를 어떻게 찾냐 이거지. 눈에 들어오죠? 어디에서 뭘 날린다? 안 들어왔구나. 이 A식 길이 구하려면 어떤 보조선이 필요할까? 어디? A에서? B에서? 이렇게? 그럼 특수각을 쪼개잖아. A에서 BC로 물을 수서해발을 내리면 그치 우리 특수각을 보존하면서 특수삼각비를 쓸 수 있는 구도가 되죠. 그러면 요걸 AC를 B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3. 여기는 3루트 3. 여기는 5.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겠구나. 이제 견적이 서는 거지. 맨날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니까 불편했던 거야. 그래서 얘들이 이 내용을 일반화해요. 그 일반화된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사인 법칙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우리가 중학교 때 하던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느낌이다. 그쵸? 그래서 기억나? 혹시 쌤이랑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비는 타임에 삼각비 프린트나 막 열심히 했던 거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긋던 보조선이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질 거고 얘를 그럼 일반화를 합니다. 자, 일반화를 해서 코사인 법칙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 ABC를 그려놓고요. A의 대변 길이 스몰 a. 자, 그대로 C의 대변 길이 스몰 c일 거고 여기는 각 B를 기준으로 여기 대변 길이인 스몰 b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 파란색 직각삼각, 빗변에 대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자, 여기 A에서 H까지 길이는 빗변이 C고 자, 각이 B인 도형이니까 C sin B가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 밑변으로 갈 때는 B에서 H까지 길이는 C 맞아. 코사인 B가 될 거야. 그럼 H에서 C까지 길이를 알아야 피타고라스를 쓰겠다. 그쵸? 그럼 여기는 A에서 남은 길이 빼는 거니까 얘는 뭐 빼기? A 빼기 C 코사인 맞아. B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냥 만들어버리면 그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럼 B제곱은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B제곱은 자 높이 제곱하면서 C제곱 사인 제곱 B 플러스 A 마이너스 C 코사인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C제곱 사인 제곱 B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에다가 더하기 C제곱 코사인 제곱 B가 돼요. 외워야 돼요. 외우려면 간단히 정리될 한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얘랑 얘가 예뻐. 누구 제곱으로 묶어내면? C제곱으로 묶어내면 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B는 얼마일 거니까? 그렇지, 1일 거니까 이게 C제곱으로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식을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까지 보니까 무슨 정리랑 닮아있지?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랑 닮아있어. 생각해보자. 직각삼각형도 삼각형이야. 무시하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 코사인 법칙은 직각삼각형에서도 성립해야 돼. 알겠죠? 그걸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란 피타고라스 정리의 구도는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뒤에 남은 식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가 각 B가 90도가 되면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다. 그치?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다. 그죠? 코사인 90도가 얼마기 때문에? 0이라서 90도 집어넣으면 0 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기억하는 거 어려움이 없겠다. 그쵸? 그럼 이 뒤에는 이 조각만 구조화해서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얘를 도식화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자, 연습을 할 거예요. 자, A랑 B랑 C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번에 이 C라는 길이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각 C가 끼고 있는 두 변 길이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B고 여기가 A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누구 제곱은 하고 정리할 거냐면 C제곱은 하고 정리를 할 거야. 그럼 여기가 90도일 때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해야 되니까 누구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이 올까? 그렇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와요. 그래서 끼고 있는 두 변 길이의 제곱이 합이 생기고요. 먼저. 그 다음에 빼는 거죠. 몇 배? 2배에 끼고 있는 두 변 길이고 몇 AB? 2AB. 그리고 끼인 각에 대한 무슨 값? 그렇지. 코사인 값. 이렇게 구조화해서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럼 A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각을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A제곱은 누구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에? 그치.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뭐야? 그렇게 안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여기서 빨리 볼 수 있어요. 자, 60도의 대변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를 X라고 두는 걸로 하죠. 그럼 누구 제곱은? X제곱은 제곱 더하면서 64 더하기 그렇지. 36 마이너스 2배에 곱하면 68에 48. 코사인 몇 도? 60도. 근데 이게 몇 분의 몇이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럼 100에서 48을 빼는 거니까 몇이 되고 52가 되고 루트 씌우면 되기 때문에 x는 몇 루트 몇이 되냐면 2루트 13 된다라는 생각으로 4 곱하기 13이니까 이해하겠어? 그럼 굳이 이렇게 부조선 그려서 열심히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쓸 필요가 없다라는 구도인 거야. 해서 첫 번째 이렇게 코사인 법칙이 정리가 됩니다.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이 이 내용은 우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지금 정리를 하는 거지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 할 내용들이라서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삼각형이 SAS 상으로 결정이 되면
남은 한 변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변 길이랑 게임각이 있으면 남은 한 변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재빠르게 구한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네요.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가보자. 그럼 이제 결정 조건 3개 중에 2개를 한 것 같거든. 아까 사인 법칙 할 때 ASA로 결정되는 거 있고 코사인 법칙 하면서 SAS로 결정되는 거 있고 뭐 남았죠? SSS. 그치. 그럼 삼각형의 3변 길이가 다 정해져 있을 때는 아니 그렇지 않아? 이것도 숫자로 해볼게요.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고 예를 들어 여기가 6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요각의 크기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특수각이 아니라서 계산을 못할 뿐. 삼각형이 결정이 된 거니까. 그럼 이 각에 대한 삼각비들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그 삼각비 중에서 뭘 가장 찾기가 쉽냐면 코사인을 찾기가 제일 쉬워요.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봐봐. 다 길이지. 이 길이들을 다 알면 누구 값을 구할 수 있다?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식의 의미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수가 많은 식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계산할 수 있는지 보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자. 이 식을 쓰는 코사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코사인의 C는 자, 얘가 넘어가고 C제곱이 넘어오게 되면 이 식 먼저 한 줄 변형해보면 2AB 코사인 C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럼 분모에 2AB 넘어가게 될 거니까 자, 그거 정리해보면 2AB분의 어차피 코사인의 개수는 2배의 끼인 변의 곱이었습니다. 그러면 분자에 올라가는 식은 자, 끼인 변의 제곱의 합은 등장해야 되고요. 반대편에 있는 대변의 제곱을 뺀 구조다라는 상태로 이걸 도식화해서 공부를 하자는 얘기야.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코사인 세타는요. 자, 2배에 끼고 있는 변 길이고 3 곱하기 4. 약분할 거니까 계산 잘 안 해요. 그러면 제곱 더하면 9 더하기 그대로 16이고 마이너스에 66, 36. 쌤, 분자가 음수가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코사인 값이 음수일 수 있죠. 코사인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이 세타의 범위가 어차피 0도에서 그러니까 0에서 파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코사인 그래프 반주기 그리면 코사인 값이 음수인 게 있어요. 그럼 코사인 값이 양수라는 건 무슨 각의 범위에 있다? 세타가 얘가 범위에 있다는 얘기고 그럼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코사인 값이 음수라는 것은 각 세타가 무슨 각이다? 둔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둔각의 형태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가 분자에는 자 마이너스 20 되면서 마이너스 11 분모에는 약분될 게 없네? 그럼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24 이렇게 끝. 그래서 코사인 값이 정해져요. 그럼 얘들아 코사인 값이 정해지면 사인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찾아요? 얘랑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 1 된다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코사인 제곱이 우리가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인 거니까 그럼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지 않을까? 그럼 사인의 제곱을 먼저 계산해보면 1 빼기 얘의 제곱이니까 24의 제곱분의 1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식을 통분해보면 분모에는 24의 제곱, 분자에는 1은 그대로 24의 제곱 마이너스 11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빨리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분자의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거 그냥 직접 계산하려니까 불편해. 근데 제곱 빼기 제곱이네. 뭘 쓰는 게 가장 편할까? 그렇지, 합자. 그럼 빼면 얼마? 13. 더하면 얼마? 35. 근데 여기에다가 사인 제곱의 값이니까 우리 사인 세타 값 찾으려면 루트를 씌울 거잖아. 그치? 자, 루트를 씌울 거고 이렇게 루트 씌우게 되면 분모에 24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분모는 어차피 그대로 24가 생겨요. 분자에 꺼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소인수분해해봐도 제곱되는 게 없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직접 계산해서 적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인 세타 값. 어쨌든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값이 지저분하든 어쨌든 간에 이 각,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각을 통해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 또는 사인 값, 탄젠트 값, 삼각비들이 모조리 결정된다. 삼각함수가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자 구도를 두 가지로 만들면서 일반화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도식하면서 연습을 좀 해놓는 게 좋은데 자, 이런 느낌으로
자, 먼저 대변의 길이 제곱을 표현한 걸 먼저 정리를 해보죠. 각 A의 대변 길이 스몰 a 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누구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에? 그렇지. 마이너스 2bc 코사인 그렇지. 끼인각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코사인 A가 궁금하면 몇 bc분의? 그렇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치. 이게 기본 구도고 나머지를 이제 그냥 돌아가면서 쓴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돼. 위치에 따라서.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코사인 법칙에 대한 계산 문제들 몇 가지 한번 같이 또 보고 갑시다. 보죠. 안 어려워. 다 했어. 미안, 처음 할 땐 당연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힘내시고. 자,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C의 각은 120도라고 되어 있고요. A는 8, B는 10. 이때 C 값을 구하래요. 삼각형이 결정됐는지부터 보는 게 먼저예요. 먼저 C 쪽의 각이 120도니까 이렇게 120도짜리 둔각을 하나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는 8, B는 10인 거니까 어쨌든 C의 대변 길이는 아니네. 그럼 C가 끼고 있는 두 변 길이가 8이랑 10이다. 그죠? 그럼 짧은 거를 8, 긴 거를 10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남은 변들 꼭지점도 연결하면서 B의 대변을 라지 B, A의 대변을 라지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럼 여기 AB 길이 구하래요. 자, 두 변 길이랑 끼인각 결정됐으니까 SAS로 결정됐고, 그럼 이 대변 길이 그냥 X라고 보면서 정리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누구 제곱은? X제곱은 88에 64 더하기 100 마이너스 2, 80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는 더해서 180도 되는 각에 대해서 부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몇 도? 코사인 60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쵸? 자, 정리해보면 164에다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부호 바뀌면서 플러스 되면서 플러스 80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얘가 244가 돼요. 더러워도 해야 돼요. 그럼 x는 길이니까 루트에 244가 될 거고, 그럼 얘가 4 곱하기 61이 되는데 61은 소수이기 때문에 얘가 2루트 61로 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똑딱. 그럼 이제 여기에 사인 법칙이 엮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삼각형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그러면 외접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외접원이 등장했으니까 사인 법칙이죠. 그럼 이 각 120도에 대한 사인 값을 내가 유일하게 알고 그 대변의 길이를 방금 구했기 때문에 얘가 몇 아래? 2 아래 사인 몇 도다? 120도다.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이야. 여기까지 된 거. 그럼 이 x라는 길이가 정훈아 귀야 찍어줄게. 조심해서 가. 민서 댓글 가. 그럼 여기 사인 120도가 2분의 루트 3이다. 그쵸? 사인 60도로 바뀔 거라서. 이 약분되고 나면 지금 여기 있는 x란 길이 2루트 61이 그대로 루트 3 라지 r이 될 거라서 라지 r을 루트 3분의 2루트 61이다. 이렇게 둘 수 있다. 이 생각인 거죠. 필요에 따라서 유리화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도 쓸 수 있다. 이런 게 얘기도 조금 같이 해주고 가봅시다. 그러면
아니다. 이 정도만 먼저 해봅시다. 자, 반지름이 2인 원이 있고 거기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를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호의 길이 B가 3대 4대 5라고 주어진대. 그때 사인값 B 구하래요. 우리가 지금 사인 법칙도 배웠고 코사인 법칙도 배웠어요. 그럼 언제 뭘 쓰는지 이제 선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외접안이 등장했고 반지름이 나와 있네. 무슨 법칙을 쓸 가능성이 높을까? 그렇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라고 쌤이 미리 구도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럼 이 호의 길이가 3대 4대 5라는 건 원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비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을까? 근데 중심각을 절반하면 무슨 각이 돼요? 원주각이 되지. 그치? 그럼 얘가 중심각 B가 이 호들에 대한 중심각 B가 3대 4대 5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꼭 무슨 각의 B도 되는 걸까? 원주각의 B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이렇게 C 쪽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비례상수 이용해서 여기 각을 3K라고 둘 수 있다 이 생각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호 BC에 대한 지금 원주각 B는 4가 되는 거니까 이 A 쪽의 각이 몇 K? 4K겠죠.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호 AC에 대한 이 원주각 크기는 몇 K로 표현되면 될까요?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다 더해서 몇 도? 180도. 그래서 3개 다 더하면 12K가 180도 되면서 K가 15도가 됩니다. 오, 각의 크기를 정해준 거구나. 그럼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75도고 여기가 45도가 돼요. 자, 누가 제일 달갑지가 않죠? 75. 그렇지, 75도가 달갑지가 않은 거야. 그럼 sin A 대 sin C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A와 C에 대한 sin 값의 B는 sin 몇 도랑 60도랑 sin 몇 도예요? 45도가 되는 거죠. sin 60도와 sin 45도의 B는 몇 대 몇이 됩니까? 루트 3대 그렇지, 루트 2가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끝?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보고 선분 AB 길이 구하고 선분 AC 길이도 구해보라 그랬어요. AC 말고 BC 길이부터 먼저 찾자. 이런 길이 찾으래요. 그럼 여기 AB 길이는 내가 어떻게 찾을까? 근데 내가 대각의 크기를 안 해? 삼각비를? 근데 그 외접의 반지름도 안 해? 여전히 무슨 법칙? 사인 법칙. 그럼 여기는 몇 아래? 그렇죠. 이 아래 사인 몇 도일 거니까? 45도일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럼 2분의 루트 2랑 2 먼저 약분하면 저희가 루트 2 라지 R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라지 R이 지금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길이가 2루트 2구나 이런 구도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2루트 2네. 그럼 BC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루트 3 대 루트 2니까 2루트 2. 45도? 2루트 2. 60도? 그렇지, 2루트 3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또 쪼개면 AC 길이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자 구도가 막 돌고 돌고 도는 겁니다. 재밌죠? 미안하다. 재밌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몇 분이야? 58분이야? 다른 예시들은 다음 시간에 오면 좀 더 설명하고 소개해 드릴게요. 알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좀 마무리를 합시다.